자, 엊그제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 윤석열과 바이든의 8번째 만남이라는 기사는요, 굉장히 저는 맞는 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월 달에 내년에 총선 있고 미국은 11월 달 대통령 선거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반도 정책 다 바뀔 거다. 지난번에 미군 철수도 닉슨 등 공화당 시절에 했다. 우크라이나 정책, 나토, 대만 정책도 다 뒤집기를 할 거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자, 이분 말씀이 다 맞아요. 다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칼럼에서요, 지금 내년 4월 총선이 한국의 우파의 갈림길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11월 미국 대선도 중요하다. 그런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두 번째 대결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겨 복귀하면 윤 정권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교 안보 분야 진척에 결정적 브레이크가 걸릴 거고 한국의 안보는 오리무중 위험에 처할 것이다.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자, 문제는 트럼프가 재선되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압도적 우위고 본선에서도 바이든과 43대 43 동률인데 4번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떨어지기는커녕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감옥 안 가려고 출마 슬기로운 대선 생활 이래가지고 트럼프 대선 불복 등 기소 복수 혐의 이재명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과 닮은 꼴이다. 거짓말 논란 등 돌리는 척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반인이면 이미 철장 신세인데 대선 주자 신분 덕에 보호받고 있다. 제주도도 대선이 방패가 되는 선례가 될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트럼프 지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되고 그래서 트럼프가 기세 등등해지고 있고 트럼프가 복귀하면 윤의 바이든 올인 외교는 어떻게 되냐. 자, 윤의 친미 동맹 외교 노선은 바이든의 중국 억제라는 세계 전략과 잘 맞아떨어졌고 자, 지금 윤은 1년 3개월 동안에 바이든과 7번 만났고 8월 18일 만나면 8번째다. 평균 2달 만에 한 번씩 만나는 바이든 올인이다. 자, 윤의 국내 평가 중에 보수 세력에서는 외교안보 노선 동맹 복원이 평가를 받고 있고 한국의 정체성을 전통적 자유민주체제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맞다. 자, 그래서 이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또 묘하게 맞아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백악관 주인이 바뀌면 우리로서는 혼란스럽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의 신제국주의자라 모처럼 자리 잡아가는 한국의 동맹 위주 안보 외교 노선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 되고 트럼프가 김정은 노름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윤으로서는 상당히 허망한 상태에 빠질 거고 트럼프가 복귀되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한반도 정책이 바뀐다고 한다. 우리는 미국 공화당이 우방을 지켜주는 전통 보수 노선이라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공화당 닉슨 때 이루어졌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자신의 정책에 필요하면 한국, 나토 등 동맹까지도 다 불쏘시개로 쓸 거다. 그래서 CNN의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복귀하면 자, 미국 여태 가져보지 못한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미국을 포방할 것이고 동맹을 미국을 활용하는 방편으로 삼는 나라들의 사고방식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나토, 주한미군, 대만 문제에서 트럼프가 뒤집기를 할 거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지만 트럼프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 바이든에 올인하다가 트럼프로 바뀌면 어떻게 할지 염두에 둬야 한다. 자, 이거는 단지 외교 안보 동맹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트럼프로 바뀌었을 때 트럼프가 지난 4년간 지도 어설퍼 가지고 초짜라서 헤맸다면 이번에 다시 되면 아마 아베가 일본에 총리할 때 초짜일 때는 형편없었지만 다시 됐을 때는 굉장히 강력해진 것처럼 트럼프가 자신의 주장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란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대비해서 한국은 그냥 손 놓고 있느냐 아니면 이 김대중 고문 말처럼 그런 사실이 벌어질 거라는 거는 알아야 된다. 알면 뭐하나? 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미국의 지금 상하원 의원단에게 트럼프가 됐더라도 의회가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국이 각별히 지금 로비를 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내부에 민주당에 엄청난 이 친한 인맥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미국의 지금 국방 지도자들에게도 한국이 굉장히 로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나 북한과의 이 비핵화 협상을 쉽사리 타결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이런 단계로 가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보면 미국의 국방장관 그리고 또 미국의 장군 출신 이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볼턴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요 전부 이 트럼프한테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트럼프한테 또 더 나아가가지고 북핵에 대해서 김정은과 적당히 끝내려고 하는 트럼프한테 압력을 넣은 결과 트럼프가 그걸 관철시키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요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미국의 싱크탱커, 미국의 국방부, 또 미국의 장성들 그리고 미국의 상하원들 여기에 엄청난 작업을 하고 미국 언론과도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해야지 바이든하고 사진 찍는데 열중하다가 나중에 정말 엿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트럼프라는 저 쏙 좁은 자가 바이든하고 친하게 지내? 누구야? 가만히 보니까 일본의 기시다. 일본 사람들이야 약삭빨아서 또 내가 되면 금방 줄 설 거야. 저 한국에 뭘 모르고 저러네? 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는 김정은이 만나고 싶어서 난릴 겁니다. 트럼프가 되면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바로 러시아에 유리하게 종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만은 팽개쳐지게 될 겁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도 저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서방의 지도자보다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가 트럼프 성향과 더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을 뽑아주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한계를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미국의 상하원이, 미국의 관료 시스템이, 미국의 국방부나 미국의 장성들이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싱크탱크가, 미국의 언론이 첩첩이요. 한국의 이해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트럼프를 압박해야 돼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겨도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이 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이 변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유대인 사회가 얼마나 종으로 횡으로 엮어가지고 미국의 정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돼도요 유대인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심지어 트럼프 마사이 쿠슈너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이상으로 한국이요 지금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지 않고요 입으로 모든 것이 잘 되거니 하고 지금 바이든 만나가지고 쇼타임만 즐기고 그리고 뭘 하기로 했다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구산을 갖다가 보장하기로 했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바이든 가고 나서 트럼프가 오면 해구산이 뭔데 나는 몰라. 내가 왜 그거 신경 써. 바이든이 했던 거는 다 엎어버려. 그리고 저 김정은이 오라 그래. 김정은이 나를 참말로 존중하더만. 자, 이렇게 될 때 뭘로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대미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현 상황에서 누가 다음 미국 대선에 될 것 같냐고 물으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능성만으로 보면요. 미국의 경제가요 점점 안 좋아질 건데 그건 트럼프한테 점점 유리할 겁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은 경제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민주당의 집결력은 바이든이라는 매력 없는 인물에 떨어질 거고 공화당의 당원의 집결력은요 트럼프라는 전 사람에게 더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대선 이후에 대비해서요 그야말로 유대인 이상으로 결집이 된 미국에 대한 압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할 만큼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렇게 될 건데 어쩔래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를 보면 트럼프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떡하니? 이렇게 말하는데
어떡하니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째야 되는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요, 미국의 상원 하원을 끝없이 초청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국의 언론인에게 계속 접촉하고, 미국의 또 국방부나 장성들에게요, 서로 간의 교류 행사를 늘리고,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싱크탱크들을 우호화되도록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됐을 때 외교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을 포함한 운명도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대기업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될 경우에 한국이 트럼프를 견제할 장치는 조직적으로 안전판들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